안녕하세요. 캐드 입문을 위한 건축 도면 이해하기 강사 최희선입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건축 도면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도면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건축 도면이란 무엇인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건축 도면이라는 것은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만든 설계 도면으로 건축물의 형태를 일정한 비율로 축소하여 나타내고 시공 내용을 약속한 기호로 한 문서다 라고 돼 있어요. 건물을 내가 지을 거다, 건물을 설계할 거다 라고 할 때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그린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실제 사이즈대로 그리면 엄청 큰 종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100대 1, 200대 1 또는 60대 1, 40대 1 등으로 축소를 해서 시공 내용까지 표기를 해서 나타낸 문서가 돼요. 그래서 이 건축 도면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배치도, 평면도, 인면도, 전개도, 천장도, 투시도, 조감도 등등이 있어요. 이 외에도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실시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창호도 등등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뉜 도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건물을 하나 짓는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도면이 몇백 장이 기본적으로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건축 도면을 그릴 때 보통 CAD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쓰는 CAD 프로그램은 가장 대표적인 오토캐드가 있고요. 요즘은 오토캐드 말고도 거기에 대안인 국산 CAD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것을 쓰던지 간에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도면을 그릴 수 있다라고 하시면 본인이 조건에 맞는 CAD 프로그램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참고로 아주 예전에 80년대까지만 해도 CAD라는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우리가 제도 용지에다가 제도판에 제도 용지를 쫙 펼쳐놓고 제도 샤프로 도면을 그렸었어요. 그런데 CAD라는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면서부터 이제 컴퓨터로 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먼저 이 도면 종류 중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도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배치도라는 것은 건축 설계에서 배치할 건물이나 수목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이다 라고 돼 있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 설계한 거 보시게 되면 거기에 배치도 흔히 볼 수가 있죠. 땅이 있고 거기에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여기는 201동, 202동, 203동 등등 해서 그런 동배치와 그 다음에 조경 등등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 나타내지는 게 배치도죠.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내가 수직으로 내려다 봤을 때의 건물의 형태와 그 주변 수목의 위치, 땅의 모양 등을 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평면도,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게 평면도죠. 건물의 평면 상태를 나타낸 도면이다 라고 해서 건물의 각 층, 방, 출입구 등의 배치를 나타내기 위하여 건물을 수평 방향으로 절단하여 바로 위에서 내려다본 도면이다 라고 돼 있어요. 배치도는 건물 밖,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내가 그 건물을 수직으로 내려다본 거다 라고 하게 되면, 평면도는 천장쯤에서, 보통 내 눈높이를 말하고자 하면 천장쯤에서 허리 높이쯤에서 쭉 건물을 잘라요. 그리고선 내려다 본 거예요. 내가 실내에서 건물을 허리 높이 한 중간쯤에서 수평으로 자른 다음에 수직으로 내려다 봤기 때문에 방도 어떻게
배치가 됐는지, 그리고 문이나 창문은 어디에 있는지 등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도면이 평면도가 돼요. 보통 비전공자 분들도 평면도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평면도 가장 기본이 되는 도면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인면도는 건물의 외부를 나타내기 위한 도면이다 라고 돼 있어요. 건물을 하늘에서 지구로 내려다본 건 배치도, 건물을 내가 땅에 서서 바라본 앞면이나 뒷면이나 왼쪽 면이나 오른쪽 면을 나타낸 것이 인면도예요. 그래서 보통 인면도는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가 있게 되죠. 이거를 방위 표시에 따라서 남측면도, 동측면도, 서측면도, 북측면도라고 표기를 하기도 해요. 건물의 외부 옆면을 바라본 것이 인면도가 되고요. 전개도라는 것은 건물의 실내의 사방과 바닥, 천장을 전개시켜 인면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라고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전개도는 실내의 면을 바라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가 거실에 서서 한쪽 면, 거실에 아트월이나 또는 소파 또는 창문이 있는 한 면을 지정을 해서 그 면을 쭉 펼쳐서 그린 것이 전개도가 돼요. 그리고 투시도와 조감도는 3차원 형태의 도면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투시도는 원근법에 의거해서 입체적으로 작성한 도면이다 라고 돼 있어요. 원근법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인다 라는 뜻이 되는데, 그 원근법에 의해서 건물을 내가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3차원 형태 입체적으로 작성한 도면이 돼요. 그리고 조감도는 그 입체적으로 건물을 외부에서 바라보는데, 투시도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내가 땅에 서서 바라본 형태를 그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조감도는 새 눈높이, 하늘에서 건물 전체를 내려다보는 방향으로 그린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투시도 같은 경우는요, 건물 하나, 빌딩이든지 아니면 주택이든지 그 건물 하나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조감도 같은 경우는 건물이 여러 개 있다, 아파트다 또는 오피스 건물이다 라고 하는데 동이 여러 개 있다 라고 할 때 그 여러 개의 동을 내가 한꺼번에 볼 거야, 건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볼 거야 라고 할 때 새 눈높이에서 3차원적으로 내려다보는 방향을 그린 것이 조감도라고 부르게 돼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도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우리 여기에서 가장 먼저 평면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이 평면도가 되는데요. 이 평면도는 수평으로 절단을 해요. 어떻게 절단을 하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이 공간 바닥에서부터 허리 높이쯤, 허리 높이다 라고 하게 되면 보통 1200, 1400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허리 높이쯤에서 쭉 잘라요. 수평으로 쭉 자르고선 이것을 내가 위에서 내려다 본 것을 말하게 돼요. 이렇게 말하게 되면 조금 헷갈리니까 제가 3차원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3차원으로 그린 이 주택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3차원의 형태 입체적으로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린 집이에요.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은 CAD와는 다르게
3차원 입체적인 형태를 표현하고자 할 때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3차원의 형태의 집에다가 평면도는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 우리 중간에서 허리 높이쯤에서 자른다 라고 했어요. 허리 높이쯤에서 제가 잘라주도록 할 거예요. 허리 높이쯤에서 자를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허리 높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실내에 서서 봤을 때 대략 허리 높이쯤이 돼요. 그래서 실내에서 봤을 때 허리 높이쯤에서 자르고선 이것을 어디에서? 위에서 내려다 보는 거죠. 시점은 위에서 내려다 보는 시점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무엇을 잘랐어요? 집 전체를, 건물 전체를, 벽을 잘라서 위에서 내려다 봤어. 그래서 잘린 벽선들이 이렇게 보이게 될 거고요. 실내 부분도 방, 화장실, 주방, 거실, 현관 등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방과 방 사이의 벽, 방과 주방 사이의 벽, 실내에 있는 벽들도 잘린 절단선으로 두껍게 보이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보시면 지금 방과 방 사이에는 문이 있죠. 그리고 방과 외부 사이에는 환기와 채광을 목적으로 해서 창문 등이 있어요. 그래서 문과 창문 등도 마찬가지로 잘렸는데, 문과 창문이 있는 자리에 벽은 잘리고 문과 창문이 표시가 되죠. 현재 문은 제가 그리지 않았고요. 창문은 작업을 해놨는데 벽은 잘리고 창문에 절단선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창문에 절단선들이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은 제가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벽이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됐나요? 처음에 이 평면도를 접하시는 분들은 평면도가 무엇인지 개념을 이해를 못하셔서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평면도는 보시는 것처럼 실내의 바닥 기준으로 봤을 때 허리 높이쯤 한 1000에서 1400 정도라고 우리가 볼게요. 그 정도에서 쭉 자르고서 내가 그것을 위에서 내려다 본 거다. 그래서 평면도에서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선은 벽선이에요. 벽을 내가 어떻게 설계를 해서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평면도를 그리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벽선이 가장 두껍게 표현이 돼 있어요. 얘를 CAD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도면 출력했을 때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흑백, 보통은 컬러로 표현을 안 하고 흑백으로 많이 표현을 하게 돼요. 그레이 톤으로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걔를 CAD에서는 이렇게 그리게 돼요. CAD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레이어라는 것을 사용하게 돼요. 레이어라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렇게 중심선을 그려요. 기본이 되는 선은 중심선이에요. 이렇게 중심선을 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벽선을 그리게 돼요.
요렇게 벽선을 그려주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요 선은 첨화선인데 제가 벽선 레이어에 같이 집어넣어서 그래요. 여기에서 지금 벽선은 이 안쪽에 해당하는 선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벽선을 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벽선에 문과 창문 자리를 뚫어요. 문과 창문을 건축에서는 개구부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건축 도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벽선, 그 다음에 개구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문이나 창문을 그려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 공간을 배치를 할 때, 내가 이 공간 설계를 할 때 사람이 들어가서 생활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가구 배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상 가구도 그려주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공간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가 치수 등등도 써주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이 공간들이 어떤 공간인지 공간명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침실인지 주방인지 현관인지 욕실인지. 그래서 추가적으로 도면 양식도 이렇게 그려주게 되고요. 그리고 마감재를 그려 넣을 거다라고 하게 되면 마감재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중심선, 벽선, 문, 창문, 가구, 치수, 그 다음에 문자, 공간명 등이 들어간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이 평면도를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출력하게 되면 도면은 특성상 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검정색 선을 주로 이용해서 두께를 다르게 해서 평면도로 출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면도. 보시면 지금 남측 인면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남측인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보통 평면도나 배치도에 보시게 되면 방위 표시가 들어가게 돼요. 현재 위쪽이 북쪽이죠. 그러면 북, 동서, 남, 북쪽이 되겠죠. 그래서 남쪽, 지금 이 건물을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남측 인면도를 그리게 된 거죠. 인면도는 건물을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그린 도면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땅에 서서 지금 땅은 가장 밑에 있는 이 선이 땅, 대지선이 되고요. 대지에서 내가 이 건물을 남쪽에서 바라봤을 때 벽선이 가장 두껍게 표현이 되고 지붕 두껍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걔보다 얇은 선들로 창문들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인면도예요. 인면도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수목들도 소품 개념으로 그려주게 되고요. 인면도는 이 건물을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는 도면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마감재, 벽돌인지 아니면 페인트인지 지붕은 기와인지 등등 마감재 재료 표시도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단면도가 있어요. 단면도는 자를 단자라고 해서 건물을 수직으로 잘랐을 때 보는 형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시 우리 스케치업에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까요? 아까는 평면도를 그렸을 때고요. 건물을 이렇게 내가 외부에서 바라볼 건데
인면도는 한쪽 면, 이렇게 정면에서 보든지 뒷면에서 보든지 오른쪽에서 보든지 왼쪽에서 보든지 한쪽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를 말한다고 했고요. 여기에서 단면도라는 것은 건물을 수평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고요. 건물을 수직으로 잘라요. 건물을 이렇게 수직으로 잘라서 그 잘린 부분을 바라봤을 때 그린 도면이에요. 그래서 현재 보시면 지금 이렇게 건물을 수평으로 자르고 그 자른 부분을 바라봤을 때 그렸기 때문에 잘린 벽이나 지붕이나 바닥 부분은 두꺼운 선으로 표시가 되고 그 안에 뭐 창문이 있으면 창문도 절단선으로 표현이 되고 천장, 그 다음에 실내 바닥도 절단선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보통 이 단면 상세도 같은 경우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접하게 되는데 단면도 자체를 이해를 못하셔서 그릴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건물을 수직으로 잘랐을 때 어디에서 자르는지는 평면도 보시게 되면 지금 A라고 해서 점선으로 1.3선으로 표현이 된 부분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 부분을 쭉 잘라서 그린 것이 단면 상세도예요. A라고 평면도에 표기를 했기 때문에 A 부분 단면 상세도다 라고 나오게 되고요. 단면 상세도를 그릴 때는 땅, 대지선 밑에 기초, 이 건축물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땅을 파서 거기에서부터 튼튼하게 건물을 올리게 되는데 그 땅 속에 들어가는 쉽게 말해서 벽의 형태 지지대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기초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기초부터 쭉 그려서 지붕 끝까지 그리게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재료가 어떤 것인지 콘크리트인지 잡석 다짐인지 등등 재료 표시 다 들어가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됐나요? 이게 단면도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투시도, 건물을 외부에서 알아봤을 때 보는 것을 투시도라고 한다고 했었죠. 우리 지금 여기에서 자른 단면선 지워주고 확인해 보시면 이게 투시도예요. 3차원 형태 건물을 지었을 때 실제로 얘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가상 공간에다가 실제처럼 사실처럼 내가 3차원 형태로 작업을 해 놓고선 이것을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그린 형상이죠. 근데 사실에서의 건물은 우리가 원근법이 적용이 된 상태에서 보이게 돼요. 실질적으로 사실에서는 뭐든지 다 원근법,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게 되는 거죠. 원근법이 적용이 안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원근법이 적용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근법이 적용이 된 형태로 건물을 사실에 가까운 형태로 보는 것을 말하게 되고요. 보통 투시도는 실제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리게 돼요. 내가 땅에서 외부에서 대지에서 서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그 눈높이와 비슷하게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하늘에서 쉽게 말하면 새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본 것을 우리가 조감도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단독 건물 하나 표현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투시도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되고요. 건물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본 형태로 많이
표현을 하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도면을 보는 방법, 건축 도면이란 무엇인가, 도면의 이해와 그리고 도면을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그려졌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평면도이기 때문에 평면도만 이해를 하셔도 다른 인면도나 단면도는 비슷한 원리로 시점만 다르게 해서 그린 것이기 때문에 훨씬 이해하시기가, 도면을 읽기가 훨씬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